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교정치과의 교정과 전문의 강태주입니다. 오늘은 ADHD와 교정치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를 가진 환자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 중에 조금 더 많은데요. 이런 ADHD를 가진 환자의 어머님들이 교정치료 전에 걱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ADHD를 가진 사람들은 교정치료할 때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DHD가 왜 교정할 때 문제가 되느냐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치료실에서 치료할 때 가만히 못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거나 계속 말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치과에서는 여러 가지 치과 기구라든지 이런 걸 입안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거나 말하면 안 될 때 말하고 하면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치질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어느 정도 양치질이 부족한 면을 자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치질을 해야 되는데 그 면에 대해서 깜빡을 한다든지 약간 부주의하게 한다든지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정치료 중에 여러 가지 일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양치질은 당연한 거고요. 교정할 때 쓰는 고무줄을 착용할 때도 있고 헤드기어라든지 페이스마스크 같은 장치를 스스로 껴야 되는 일도 있고요. 그 밖에 유지장치라든지 다양한 거를 스스로 해야 되는, 집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못한다는 거는 충분한 시간 동안 착용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장치를 고장을 잘 낸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ADHD 환자를 제가 치료할 때 먼저 제 역할이 있는 거죠. 제 역할은 어떤 건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ADHD 환자를 교정 치료할 때 교정과 의사는 첫 번째 이 환자들한테 설명을 매우 짧고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복잡하거나 길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단순하고 짧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서 쉽게 전달이 되게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설명이라든지 지시사항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도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거나 프린트 해가지고 다시 줘야 됩니다. 집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보호자한테도 연결이 되게 이렇게 안내문을 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간단한 지시라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한 다음에 이해를 잘 했는지 다시 확인을 해야 되고 다시 하는 걸 이렇게 본다든지 시켜본다든지 이런 식의 좀 확인하는 과정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치질이 부족한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다른 아이들도 당연한 거지만 특히 ADHD 같은 경우는 스케일링이라든지 이런 충치 예방을 하기 위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죠. 스케일링, 불소도포 이런 거요. 그리고 양치질 교육 이런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데 이 아이들이 잘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못하는 게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인비절 라인이다 이러면 이걸 계속 끼고 빼고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 헤드기어도 저녁에 자기가 껴야 되고 이렇게 자lun치 관리도 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협조도가 필요한 치료는 좀 피해야 됩니다.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헤드기어가 필요하다 이러면 헤드기어를 아이가 조금 하기 힘들 것 같다 이러면은 교정용 스크류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치료의 방법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교정치료를 ADHD 아이가 교정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보호자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ADHD 증상이 있거나 진단받았다는 것을 교정과 의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교정과 의사에게 이야기를 해야 그 아이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서 그 아이들에 맞게 설명도 해주고 대응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머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많은데 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이 아이를 봤을 때 ADHD 같은데 못 물어보는 거죠. 혹시 되게 아드님이나 따님이 혹시 ADHD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기가 힘들죠. 현실적으로 부모님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치료 계획을 세우거나 아이를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뭐 어떤 장치를 착용하자고 한다든지 뭐 양치질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집에서 다시 한번 아이들하고 복습을 하는 게 필요하죠.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뭐 깜빡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뭐 당연한 거지만 양치질 잘하는지 꼼꼼히 봐주셔야 됩니다. 뭐 이제 양치질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도 있는데 실제로 양치를 잘 하는지 결과적으로 치태가 잘 제거가 되고 음식이 잘 제거가 됐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장치를 착용을 하거나 고무줄을 착용을 하거나 이런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있으면은 더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잘 착용을 했는지 잘 끼고 있는지 이런 거를 당연히 잘 챙겨야 되는데 특히 이런 경우는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ADHD 있는 그런 이제 어린이들을 교정 치료할 때 왜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교정과 의사는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되는지, 세 번째 보호자의 역할은 어떤 건지 이런 걸 설명을 드렸고요. 뭐 한마디 더 붙이자면은 제가 ADHD 있는 아이들을 많이 치료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치료할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말은 해주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